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안 가보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는 모처럼 3대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역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에서 시장은 안도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사실 금리 올리는 거는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앞으로는 통화 긴축의 속도가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고 그래서 좀 더뎌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또 특히 어제는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 상승이 좀 컸었는데 아무쪼록 오늘 한국장에도 이런 훈풍이 이어가기를 기도를 해보면서요. 자, 오늘 보여드릴 순위는요. 미래에셋증권 고객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죠. 네,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순매수 탑 10입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네, 10종목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만 한 종목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거래 정지인 상황인데 얀덱스라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얀덱스는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검색 엔진 기업이라는 건데요.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니까 엄청난 그야말로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택시 호출 서비스라든가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가 이런 한국의 카카오 같은 사업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제재가 시작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나스닥이 거래를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종식이 되면은 주가가 반등할 여지는 큰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기를 좀 기원해 보면서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번 주에도 역시 대형주 위주, 인덱스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들 사신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는 요새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몇 주째 1위인지 모르겠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번 주에도 순매수 1위였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테슬라가 그만큼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2%가량 오르면서 다시 $900까지 지금 접근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차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900에서 횡보를 저렇게 하다가요. 우크라이나 사태발 급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라는 건데요. 왜냐면 러시아가 알루미늄과 니켈의 주요 수출 생산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려 $700까지 딱 $700까지 떨어졌었어요. $7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급반등,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공장 두 곳에 대한 오픈 기대감이 부각이 된 건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건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심각하게 작용을 했냐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인 작년부터 사실 글로벌 공급망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었습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졌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반도체 수급은 공황 상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기가 안 그래도 어려웠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 사태까지 겹치니까 자동차 생산 공급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죠. 최악 일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직원 8,000명까지 일시적으로 해고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지만 현대차 러시아 공장도 이미 공장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들도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이고 2차 전지의 다른 말은 리튬이온 전지죠. 그 리튬이라는 게 지금 가격이 거의 12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호주 리튬 생산 업체와 어저께 리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4년짜리 공급 계약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리튬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또한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도 확보를 해놨었고요. 이렇게 테슬라가 미리미리 원재료를 확보를 하는 것은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 더욱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더욱이 빅삼가스에 원재료를 사야 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재료 확보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완벽하게 전기차 밸류 체인을 수직적으로 통합을 해놓은 기업입니다. 러시아와의 충돌, 그리고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또 충돌을 했었죠. 이렇게 세계가 현재 좀 분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 통합이 잘 갖추어진 회사가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이미 수직적으로 잘 통합을 저렇게 갖춰놓고 있어요. 이미 확보해놓은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배터리 셀까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끝냈고요. 그게 4680 배터리죠. 이미 100만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을 생산을 했다는 정보도 나왔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셀을 통해서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능력은 이미 증명이 됐었죠. 그리고 전기차 성능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모터인데 모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슈퍼카 30억 정도에 이르는 부가티 시론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모터를 생산하는 게 바로 테슬라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전기차를 몇백만 대씩 생산해낼 수 있는 대규모 양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지네가 알아서 다 온라인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다 해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핵심은 바로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게 충전 플랫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도 사업 부분도 들어가요. 테슬라는 급속 충전 영역에서 글로벌 1위 회사이고요. 또한 가정용 충전기도 좀 팔고 있는데 그 가정용 충전기에다가 본인들의 또 태양광 사업도 하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같이 끼워 팔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급속 충전소를 하나 건설을 하는데 8일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소를 건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BBB 액트라든가 그런 전기차 육선 정책이 발표가 돼서 보조금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가 앞으로 다른 회사한테도 그런 본인들의 슈퍼차저라든가 충전소를 오픈을 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야는 바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부분은 사실 다들 많이 들으셔서 익히 아시겠지만 FSD 베타가 벌써 지금 반년 넘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6만 명의 사람이 FSD 베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성능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 괄목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자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 보험입니다. 테슬라 보험이 일리노이주에 작년 12월에 진출을 하면서 총 5개 주에서 테슬라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그리고 텍사스주예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 테슬라 운전 안전 점수라는 게 있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토대로 해서 테슬라가 안전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FSD 베타를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안전 점수가 높은 사람들부터 FSD 베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 점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점수에 따라서 월별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83달러만 달에 내면 되고 낮은 사람들은 130달러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도로에 그만큼 사고가 없어지는 결과를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탈로 해보니까 경쟁업체에 비해서는 40%에서 60%가 절약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 보험으로 많이들 넘어가더라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느냐? 최근 루시드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저께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4분기 어닝이 나왔었는데 어닝 쇼크를 맞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기사를 한번 보시면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껏 총 400대의 차량만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총 125대의 차량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예상치는 2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루시드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PIF라고 국부 펀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로부터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앞으로 본인들의 공장을 사우디에 짓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사우디에는 유가가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서 사실 임직원들의
봉급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뭐 사우디에서 굉장히 자동차를 잘 생산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비안이죠. 리비안이 또 어저께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명백해요. 차량 가격을 한 번에 20% 인상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약했던 사람들이 예약 취소하는 행렬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량 인상 가격을 뭐 몇백만 원 올린 것도 아니고 1,500만 원 올렸다고 해요. 그 올린 이유는 그 가운데 보시면은 그 작년 11월에 리비안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전 마케팅 책임자가 했던 말 안에 있습니다. 리비안의 차량 가격이 애초에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팔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차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차량을 그만큼 대량 양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마진을 뽑아내는 건 더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새로운 공장 때문인데요. 왼쪽은 기가 팩토리 베를린이고 오른쪽은 기가 팩토리 텍사스입니다. 뭐 제가 여기 말을 많이 적어놨지만 핵심은요. 두 개 공장이 이번 분기 안으로 오픈이 될 수가 있고 차량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베를린 공장은 3월 23일에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공장은 4월 7일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번 달에는 오픈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남들과 달리 제일 경쟁력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 부분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바로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말이었었습니다. 확실히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진을 뽑아내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요. 이 점 다시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